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라고 오늘도 극장가 소식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소식으로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장가에는 정말 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순위권 싸움도 치열합니다. 그럼 먼저 랭킹 1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11일 만인데요. 역대 외화 흥행 기록을 죄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넘볼 수 없는 상영관 수와 횟수가 어벤져스2의 폭발적인 흥행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 어벤져스2는요, 1634개의 상영관에서 234만 7,187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네, 개봉 2주차 평일에 다소 주춤했던 어벤져스2는요, 5월 초 연휴를 맞아서 다시금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1일부터 3일 연속 500만, 600만, 그리고 700만 관객 차례로 돌파를 했습니다. 개봉 첫 주 엄청난 흥행을 거뒀음에도 관객 감소율은요 16.7%로 현재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는요 차이나타운입니다. 551개 상영관에서 43만 8,693명을 불러 모았는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다소 불리한 등급에도 어벤져스2에 맞서서 잘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벤져스2 개봉 주인 17주차 2위 작품인 10만 명을 겨우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나타운의 선전은 더욱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위험한 상견례 2는요, 429개 상영관에서 16만 391명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차이나타운과도 큰 격차입니다. 제목은 송새벽, 이시영 주연의 히트작입니다. 위험한 상견례의 후속작이지만 사실 전편만큼 재미를 주고 있진 않습니다. 좌석 점유율도 2일에는 32.7%, 3일에는 36.0%로 평범한 편입니다. 차이나타운과 달리 흥행 전망도 썩 밝지는 않은 표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순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노타임은 337개 상영관에서 74,357명으로 4위에 올랐고요. 상영관 수, 그렇게 상영 횟수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3일에는 47.2%의 좌석 점유율은 10위권 작품 중에서 차이나타운에 이은 2위고요. 어벤져스2보다 높은 편입니다. 1일 38.1%, 2일에는 40.8%로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는 가장 높은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아 방주에 남겨진 녀석들 354개 상영관에서 67,102명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다른 녀석들은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3는요 298개 상영관에서 32,858명으로 6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개봉 2주차를 보낸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은요 256개 상영관에서 29,917명으로 8위를 기록했고요. 개봉 첫 주 4위에 4단계 하락을 했고 관객 수는 39.8%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오지오 그리고 강예원이 출연하는 로맨스 코미디죠. 연애의 맛과 또 레오 가브리아제 감독의 호러 영화 언프렌드 친구 삭제, 그리고 마일즈 텔러, 애널리 팁턴이 출연하는 투나잇 스탠드, 그리고 스메타니 슈타와 아베 사다오, 후카츠에리의 주연인 기생수 파트 2 등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인 시체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다. 네, 바로 악의 연대기인데요. 오는 5월 14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 감독에는 백운혁 감독이 출연에는 손현주와 마동석 그리고 최다니엘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당신에게 젊음이란 현재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과거 완료형인가요? 바로 위아영이 오는 5월 14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에는 노아 바움백 감독이, 출연에는 벤 스틸러, 나오미 와츠, 아만다 사이드 프리드가 출연하게 됩니다.
왜 이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게 옳은 일일까요? 네, 세상에 잊혀진 곳, 그곳에서 희망을 줍습니다. 바로 트래쉬인데요. 오는 5월 14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에는 스티븐 달드리가 출연하는 루니 마라, 그리고 마틴 쉰, 그리고 릭슨 데페지가 출연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랭킹과 그리고 개봉작, 그리고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뻔한 흥행 공식에 식상하고 또 극장에 가도 볼 게 없다면 눈을 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진정 새롭고 아름다운 영화들이 변방에서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아니라 관객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곳, 바로 서울의 다양한 다양성 영화관, 상영관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성 영화는요, 예술 영화와 또 독립 영화, 저예산 영화 모두 다른 개념이지만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흥행을 목적으로 당대 주류 관객들의 취향을 소구하는 이런 상업 영화들과 대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용어로 만들어진 것이 다양성 영화인데요. 최근에는 이들을 통칭해서 다양성 영화라고 부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주류 상업 영화들의 와이드 릴리즈 전략 때문에 극장을 잡기도 힘든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나라 돈으로 지원을 해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아우르고자 행정 편의상에 일반화시킨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네, 유명 감독과 스타의 작품, 기존 상업 영화 시스템 하에 만들어진 영화들이 이 다양성 영화로 분류되곤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다양성 영화의 표현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 측도 다양성 영화는 다양성 영화라고 부르고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은 예술영화관이나 독립영화관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극장 역시 이 예술영화관 또는 독립영화관, 작은 영화관 또는 시네마테크 등으로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영하는 영화들도 조금씩 성격의 차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멀티플렉스를 굳이 쓰지 않아도 요즘마다 털을 잡고 발목을 붙들지만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들은 되게 작정하고 좀 찾아가야 한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본 이들은 다시 찾고 안 가본 이들에게는 조금 더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 이 극장들이 낯설다면 또 그거는 그것대로 행복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직 미지의 즐거움들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서울의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이 되고 있는 다양성 영화 상영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요, 인디플러스입니다.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영작에는 후쿠시마의 미래와 그라운드의 이방인들을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독립영화의 안정적인 상영을 위해서 2001년에 문을 열었죠. 매주 새로운 독립영화를 선보이고 있고요. 다양한 정기 상영회와 또 기획전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임박한 행사는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영화제 순회 상영관, 인디 피크닉 등이 있고요. 직전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들을 다시 한번 상영하는 그런 정기 행사입니다. 소셜포비아, 꿈보다 희몽, 여배우 등의 영화들도 상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게스트들은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조이앤 시네마라는 곳인데요. 신사동 가로수길에 2014년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신생 극장이기도 한데요. 추억의 홍콩 영화와 헐리우드 클래식, 최신 블록버스터까지 종잡을 수 없는 이 라인업으로 오히려 더 매력적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좌석수는 59개짜리 작은 극장이기도 해서 영화를 좋아하는 부자 친구의 플레이룸에 초대받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상업주의의 홍수가 문화를 잠식해버린 가로수길에 모처럼 기분 좋은 이완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점입니다. 대형 극장 체인에서 독립영화를 본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이긴 하지만요, 상영관이 많고 라인업이 좋아서 다양성 영화의 팬들이라면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CGV는 2004년 멀티플렉스로 최초로 일부 지점 내에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상영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2007년부터는 무비콜라주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말에는 브랜드 네임보다 쉬운 CGV 아트하우스로 바꾸고 일부 극장을 아트하우스 전용 극장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발표했죠. 네, 그 시작이 바로 압구정입니다.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은 세계의 다양성 영화 상영관을 갖추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한국 독립영화 전용관입니다. 명동역 지점도 아트하우스 극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 단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에 있는 아르떼관입니다. 롯데시네마의 다양성 영화 상영관 아르떼는 월드타워, 건대 입구, 또 신도림 부평, 주엽과 청주, 센텀시티 등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대 입구점이 상영관이 많고요. 비수기인 4월에도 아르떼뿐만이 아니라 일반관에서도 엘리노어 릭비, 그 남자 그 여자, 신은 죽지 않았다, 위플래시 등 작은 영화들을 걸고 있을 정도로 선택권이 다양한 그런 곳입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KU 시네마파크인데요. 일반 멀티플렉스 극장 250석 규모에 152석만 배치하고요. 좌석의 경사도와 영사 장비, 음향시설 등 기술적인 부분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루 날 잡고 다양성 영화 화제작들을 섭렵하고 싶을 때 좋은 영화를 상영해 주는 게 바로 고맙다는 이유로 관람 환경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KU 시네마테크는 훌륭한 선택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KTNG의 상상마당 시네마인데요. 2007년부터 홍대 젊은이들의 생활 중심지로 자리 잡은 복합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그리고 디자인 전문숍, 그리고 갤러리와 아카데미, 스튜디오 등 카페 등 다양한 건물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언제 들러서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가 매력적인데요. 또한 이 창작 지원과 사업, 그리고 워크숍과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전반으로 관심이 확장되는 체험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영관은 77석 규모로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영화제와 기획전 등 다양한 큐레이션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다음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아트하우스 모모인데요. 과거 동숭 시네마텍, 시네큐브 광화문 등을 설립하면서 한국의 아트하우스라는 개념을 정착시킨 영화사 백두대간이 2008년에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상업역 건물이 ECC 안에 자리를 잡고 있죠. 네, 다음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필름포럼이라는 곳인데요. 예술 영화를 볼 수 있는 창구가 드물던 시절에 종로 낙원상가의 서울 아트시네마와 더불어 시네 필름들을 끌어모으던 필름포럼이 2008년에 이전해 간 곳입니다. 네, 극장은 2012년 기독교 단체에 인수가 됐고요. 상영작은 여느 예술 영화관들과 비슷하지만 기독교 영화가 있을 때는 우선 안배를 하고 서울 기독교 영화제를 모태로 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아홉 번째는 아리랑 시네마 센터입니다. 성북구에서 지역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립된 그런 공간인데요. 네, 현재는 성북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고요. 영화 상영과 미디어 교육, 대관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립영화관은 불편할 거란 선입견이 들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가능한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가족관을 갖추고 유아를 동반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배리어 프리 영화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네, 스크린은 총 3개고요. 그 중에 하나는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전용관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KU 시네마트랩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에 있는 예술영화 전용 극장관인데요. 건국대학교 내에 KU 시네마테크와 쿠폰 교차 적립이 가능하고요. 네, 7편 보면 1편은 공짜라는 거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1번째 영화관은 시네마테크 서울입니다. 네, 수많은 시네필과 영화인들의 성지였던 서울 시네마
서울 아트시네마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낙원 헐리우드 극장을 떠나서 서울 극장으로 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름도 시네마테크 서울로 바꿨고요. 한국 시네마테크 협의회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학술적 의미가 큰 고전 영화들을 소개하고요. 또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4월 24일부터 재개관해서 특별전이 열렸고요. 주제는 비타협, 장 으스타슈 앤 모리스 피알라 스페셜입니다. 한편 시네마테크는 서울에 이어서 인디스페이스도 오는 6월경에 서울극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극장은 상업 영화와 다양성 영화들을 고루 상영하는 극장인데요. 여기에 시네마테크, 한국독립영화관까지 더해지면서 언제든 부산영화제에 놀러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영화관까지 풀 패키지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요, 인디스페이스입니다. 인디스페이스는 2007년 지금은 없어진 중앙시네마에서 한국 최초로 민간 독립영화 상영관을 처음 출발한 그런 영화관인데요. 하지만 2009년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휴관을 해야 했고요. 2년 반이 지나서 영화인들과 시민들의 참여로 다시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미로스페이스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한데요. 110개의 좌석에 후원금을 낸 회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디스페이스는 오는 6월 다시 서울극장 6관으로 이전하게 되고요. 서울극장, 인디스페이스, 시네마테크 서울 이 세 개가 전혀 다른 극장이 한 지붕 아래 모임으로써 서로의 관객을 공유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12번째는 시네코드 선재입니다. 관람시설은 아쉽고요. 좌석수에 비해서 스크린은 작고 또 조명과 객석 경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보다 공연에 맞춰 설계된 시설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름다운 북촌을 거닐고 또 예술 영화를 감상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서적인 충만감이 불편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트선재센터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시네큐브 광화문입니다. 2000년 개관해서 당시 예술영화 상영관 치고 이 쾌적한 시설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뢰를 쌓기 시작했는데요. 타인의 취향, 브로크백 마운틴 등 히트작들도 많이 상영이 됐습니다. 2009년 흥국생명 측이 극장을 공동 운영하던 영화사 백두대간을 내보내고 단독 운영에 나섰을 때 우려하는 팬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환상의 그대, 그을린 사랑, 케빈에 대하여 아무르 등 훌륭한 작품들을 꾸준히 수입 배급하면서 최고의 예술영화관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헐리우드 극장입니다. 고령 관객들을 위한 실버 영화관이기도 한데요. 자막이 큼직합니다. 55세 이상이면 동반 1인까지 2,000원으로 관람을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탑골공원과 인사동 사이의 낙원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만 가는 곳은 아닌데요. 1950년대와 80년대 국내외 명작들이 HD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고전 영화, 째째하게 작은 화면으로 보지 말자가 바로 여기에 슬로건이기도 하죠. 네, 다음 스폰지 하우스 광화문입니다. 바로 영화사 조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혐오스러운 마츠코와 일생, 호타루의 빛,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등 일본 독립영화들이 주로 수입 배급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극장은 76석으로 규모가 매우 아담한데요. 구입 후 1년 동안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즌권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메가박스의 아트라인입니다. 영화뿐 아니라 영화관 외출이라는 행위 전체를 즐거운 이벤트로 바꿔주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무비토크와 미술 전시, 그리고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전망이 좋은 야외 테라스와 레스토랑도 갖추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최근에는 아트라인 측의 제안으로 임권택 감독의 화장, 흑백 버전으로 제작해서 상영을 하고 있고요. 영화에 대한 운영진의 깊은 애정과 철학, 그리고 뛰어난 기획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영화, 그리고 다양한 영화들이 볼 수 있는 곳, 다양성 영화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삼성전자입니다.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4분의 1분기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4분의 2분기에도 스마트폰 실적의 증가와 또 시스템 반도체 실적 회복으로 영업이익이 7조 1천억 원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부분의 시스템 반도체 회복과 그리고 3D 랜드 48단 추진으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계열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전자업체인데요. CE 사업 부문과 IM 사업 부문, 그리고 DS 사업 부문, 모바일 AP, LCD 패널, OLED 패널과 패널 등의 3대 총괄 사업으로 나눠서 독립 경영 중입니다. 주력 사업인 플래시 메모리와 디램이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갤럭시 시리즈의 호조로 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LED TV와 3D TV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양호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 중에 있고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시밀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테크윈과 삼성중공업, 삼성정밀화학, 제일기획 그리고 호텔신라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바텍입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68억 원, 영업이익은 7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 43%를 각각 개선했습니다. 네, 우수한 실적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고요. 해외 시장 성과 확대와 중국 시장 지배력 강화로 실적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와 또 CT, 구강 카메라, 구강 센서와 인체온 엑스레이 센서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국내 치과 영상 진단 분야 그리고 해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영업을 담당하는 100% 자회사 바텍코리아는 2011년 5월 SK텔레콤과 치과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헬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바텍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감동적인 화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각장애인인데 손의 촉감, 이 촉감만으로도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영상으로 그의 그림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함께 만나본 화가는요, 미국 텍사스에서 활동 중인 화가 존 블렘브리트라고 합니다. 네, 그는 어릴 적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2001년에 간질로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현실에 좌절하고 분노를 느끼던 중에 치료를 위해서 그림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유화 물감이 촉각에 따라서 색상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오로지 손가락만의 감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있는데요. 그는 현재 시각장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화가로서 작품 활동도 열심히 또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여러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애를 극복하고 멋진 그림을 그리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한 존 블레브리트, 네, 그의 작품 활동에 더 큰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의 펀앤빌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오늘로써 이제 끝을 맞게 됐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 이 다양한 생활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저도 또 새로운 세계를 또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넘쳐나는 정보 세상 중에서 이 정보들 중에서 좋은 정보만 선택하셔서 윤택한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말이 있죠. 네,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다시 만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투자는 SS증권과 계속해서 함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